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목인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덤을 지키던 돌로 만든 인간의 모습인 석인과 상여에 올려진 나무에 조각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흙을 쌓아서 만든 한국의 무덤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흙을 쌓아서 만든 봉분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상석을 두고 그곳에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묘 앞에는 묘비를 두는데 묘비의 뒷면에는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각종 양력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향로를 올려두는 향로석을 함께 두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망자에 흩어진 혼을 모셔오기 위해 향을 피우는데 이때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로가 필요하고 향로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돌이 향로석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좌우에는 망자를 보좌하는 석인이 자리합니다. 문인의 모습을 닮았다면 문인석, 장군의 모습을 닮았다면 무인석, 아이의 모습을 닮았다면 동자석 등의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이러한 석인입니다. 묘소에 돌로 된 사람, 석인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중국 한나라 시대 이후에 생긴 것으로 당나라 때에 이르러 제도로 안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이후 무인을 닮은 무인석이 먼저 들어왔고 고려시대 왕릉에는 무인석과 문인석을 구분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보다는 문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칼을 찬 무인석의 모습보다는 관복을 입은 관료의 모습을 석인으로 세운 문인석을 두었습니다. 이곳 목인박물관의 야외에 전시된 수많은 돌 중에 많은 수는 바로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전시된 물품에서는 이처럼 한 쌍을 붙여서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봉분에서 문인석은 무덤의 좌와 우에 떨어져서 망자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먼저 문인석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커다란 문인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인석의 복식은 복두공복형과 금관조복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복두공복이란 문무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입는 의복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는 문인석이 복두공복형입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색 관모를 썼습니다. 가운데 손에 뭔가 잡고 있는 형태가 보이시나요? 이걸 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임금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적거나 임금님께 아를 게 있을 때 여기에 써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 되어서 관리들이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쪽을 보실까요? 어떤가요? 뭔가 앞서 살펴본 문인석보다 화려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 문인석이 입고 있는 의복은 금관조복의 형식입니다. 앞서 살펴본 복두공복이 관료들이 관청에 가기 위해 입는 옷이었다면 금관조복은 관료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관료들이 큰 제사나 각종 경축일 아니면 임금님이 조칙을 발표할 때 착용하는 예복으로 금으로 된 관을 쓰게 되는데 이를 금관조복이라고 합니다. 금관조복형의 문인석은 바로 이러한 예복의 모습을 반영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의복의 모습으로만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머리에 쓴 관의 모습을 보면 두 석인의 모습에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조선시대에는 16세기 전까지는 주로 복두공복형의 문인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종 말인 16세기 중엽에 이르면 사림 세력이 조선 건국의 중심이었던 훈구 세력을 누르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명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관조복이 널리 수용되었고 그것이 무덤의 문인석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인석 중간에 있는 이 산양도 문인석처럼 묘소를 지키고 있던 상징물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에 갈수록 커다란 문인석의 제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영조 말엽인 18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서 문인석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돌로 만든 양이 무덤의 망자를 지켜주고 망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상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갈수록 이처럼 잘 만들어진 문인석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쪽의 석인들은 어떤가요? 앞서 살펴본 석인에 비해서 훨씬 투박하고 그 크기도 훨씬 작죠? 머리의 형태도 뚜렷하고 복두공복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세부적으로는 귀여운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도 손에 든 홀의 모습은 뚜렷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모두 문인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모여 있는 것은 향로석인데 묘소 앞에 향로를 올려놓기 위해 만든 돌입니다. 이 가운데 넓적한 돌이 보이시죠? 이 돌은 상석이라고 하는데 묘소 앞에 상을 대신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앞에 향로석이 놓여 있는 것이 보통의 형태가 됩니다. 앞서 지역에 따라 문인석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가장 극단적인 변형을 보여주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이곳은 제주도의 석인을 모아둔 곳입니다. 어떤 모습이 두드러지나요? 동글동글하고 작은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문인석에 비해서 훨씬 작고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머리에는 더 이상 관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문인석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동자석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럼에도 재밌는 것은 여전히 두 손을 모아서 뭔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문인석은 왕 앞에 나설 때 손에 들었던 홀을 들었는데 이 동자석은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홀이라고 부르기엔 사탕 같기도 하고 호롱불이나 술장과도 같은 어떤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투박하게 만든 동자석은 이처럼 손의 모양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력이 있고
권력의 중심이었던 한양 주변에서 만들어진 문인석과 산양상에 비한다면 제주도의 동자석은 보다 토착적이면서도 훨씬 친밀하게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태는 비록 다르더라도 망자를 잘 보내고자 하는 염원, 망자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로 이처럼 부서진 석인들입니다. 이 부서진 석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에도 이장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고려시대에 풍수지리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땅에 조상을 묻으면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더 좋은 땅으로 조상을 이장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 나서는 원래 장소에 있던 문인석이나 동자석은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이것을 그대로 트럭에 담아서 새로운 무덤에 옮깁니다. 옛 물건에 대한 선호가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기존의 성물을 이장 시에는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걸 파서 가져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성물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장과 함께 성물은 그 임무를 다하고 깨져서 묻히는 운명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조상신과 조상이 아닌 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망자가 조상으로 자리한 무덤에는 조상이 계신 영역을 보호하거나 조상의 시중을 들기 위한 석인을 두었습니다. 석인은 신의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형태로 망자가 잠든 무덤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